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국민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결과를 상상하기는 상당히 끔찍하죠. 정권 입장에선 더더욱 끔찍할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현수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며칠 계속 영하 10도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코로나까지 더 심각해졌습니다. 16일만 해도 1078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1000명 넘어간 게 올 1월달 이후에 지금 두 번째인가 세 번째입니다. 근데 78명, 1078명은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정부의 방역이 결국 한계에 봉착하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K방역이 대단하네, 뛰어나네, 전 세계에서 찬사를 받았네 해도 어쨌건 환자는 늘어나고 있고 또 사망자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급하거나 중증인 환자들도 역시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일부에서는 K방역은 허구였다, 뻥이었다,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허구나 뻥이라고까지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쨌건 열심히 한 건 틀림없고, 그동안 우리가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이기도 하지만 방역의 효과를 상당히 누린 건 맞다. 저는 이거보다 이렇게 매일 1000명씩 800명, 900명, 1000명 이 사이로 왔다 갔다 하게 되면 환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의료는 결국 붕괴의 위기에 다다를 수밖에 없다. 벌써부터 서울, 지방 가릴 거 없이 중환자실이 모자라서 난리 아닙니까?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이 다음을 더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부에서는 3단계를 가자. 특히 전문가들 사이에서, 방역 전문가들이나 의사들은 3단계를 빨리 갈수록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방역에 효과적이다, 그런 뜻이겠죠. 문제는 이겁니다. 3단계가 되면 사실상 경제는 그냥 셧다운 됩니다. 문 닫는 거예요, 경제가.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서민들한테는 엄청나게 타격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백화점, 마트, 이런 대형 판매시설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일상이 멈춰버리면 그 일상의 활력에 기대어 살던 사람들은 모두 손가락 빨아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다고 정부에서 지금처럼 계속 돈 찍어서 내면서 사람들한테 계속 풀 수 있느냐? 그럴 수도 없습니다. 정부가 신중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고민하는 지점이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한국 사람들 있잖아요. 성격 무지하게 급합니다. 뭐든지 빨리빨리 하고, 이 빨리빨리 정신이 우리의 경제 발전을 이루었다고 그 활력이라고 주장하는, 장점이라고 강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이 빠른 거, 속도를 좋아하는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지난 1월부터 벌써 올 12월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무지무지하게 잘 참아온 겁니다. 협조도 많이 했고요.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이게 1년 넘어가고 1년 1개월, 2개월 가면 국민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또 피로도가 극도로 쌓이게 되면 스트레스에 눌려 있던 것들이 이제 터지게 돼 있습니다. 터졌을 때 그걸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건 누구도 예단할 수 없죠. 정부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4.15 총선은 사실 코로나 선거였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위급한 상황에서 선장을 바꾸는 건 안 된다라는 심정으로 현 정부에다가 힘을 몰아주었습니다. 자, 빨리빨리 대처 잘해서 우리 이 위기를 함께 슬기롭게 헤쳐나갑시다 해서 176석인가요? 어마어마한 의석을 몰아줬죠. 그러면 그때까지,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코로나가 정부의 득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 시기가, 이 상황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이제 지금부터는 독이 될 거라고 봅니다. 득이냐 독이냐는 사실 점 하나 차이긴 하지만 그 점이 찍히느냐 안 찍히느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어차피 코로나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스페인 독감처럼 계속 살아남아서 우리 곁에서 틈을 노리고 있다가 약간의 틈만 보이면 또 번질 것이고 유행할 것이다. 결국 우리는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수밖에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그럼 뭐냐? 백신과 치료제입니다. 벌써 미국, 영국, 바레인 이런 나라들은 화이자 백신 사용 승인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국에서는 벌써 백신을 주사하기 시작했고요. 미국 역시 백신을 접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 여유가 있는 듯해 보였습니다. 좀 느긋해졌었어요. 코로나 확진자 수가 매일 200~300명 선에서 관리가 됐었으니까 그렇게 왔습니다만 이게 1000명이 넘어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하루라도 빨리 백신과 치료제를 들여오든지 국내에서 개발을 하든지 해서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안 된다면 아마 폭발할 겁니다. 폭발한 이후에는 그 결과를 상상하기는 상당히 끔찍하지요. 정권 입장에선 더더욱 끔찍할 겁니다. 이 점은 야당이라고 해서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너희는 뭐 했느냐 하는 비난을 덤태기로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세상은 코로나 전과 후로 나뉠 겁니다. 코로나 전에 있었던 우리 일상의 많은 관행들이 180도 달라지거나 혹은 사라질 겁니다. 백신을 얼만큼 빨리 확보해서 국민들한테 접종을 시키고 집단 면역의 단계로 접어들어야만 안정될 겁니다. 저는 그 시기가 아무리 늦어도 내년 3월 안에는 끝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면 코로나로 해서 힘든 민심이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폭발이 어디를 향할 것인지 그건 좀 살펴봐야 될 대목입니다. 어쨌건 코로나는 이미 퍼졌습니다. 엎질러진 물입니다. 엎질러진 물 주워 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패러다임을 빨리 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국민의 역할인 여기까지 잘 해왔습니다. 정부의 역할이 지금부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한번 지켜보시죠. 고맙습니다.